오늘은 9월 27일이고요. 오늘 다룰 주제는 가격의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가격의 방향은 잘 알고 있는 도형인 동그라미로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을 하고, 그리고 그 방향에 따라서 어떤 매매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격의 방향이라고 해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놨는데, 일단 동그라미의 특징을 좀 보면요, 어디 한 군데에 갇혀 있지 않고 계속 반복을 하죠. 계속 돌고 있어요. 그렇다고 어떤 높낮이가 계속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좌우 넓이도 계속 커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안에서 놀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시간적인 개념도 없고 높이에 대한 개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이제 어, 시작을 해서 어떤 기간에 대한 요소를 집어넣고 높이에 대한 요소를 집어넣는다면 대략적인 그림은 뭐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제가 잘 못 그리는데 이런 그림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높이에 대한 요소도 집어넣고요, 기간에 대한 요소도 집어넣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를 반으로 잘라서 앞으로 밀어버린 거죠.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돌던 게 이제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고, 다시 여기에 문을 통과를 해서 이쪽에도 문이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포털을 타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번호를 매길 수가 있는데, 결국에 요거를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여기가 1번, 이 2번, 그리고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그리고 여기가 5번, 이렇게 번호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1번, 3번, 5번은 같은 거고요. 그리고 2번과 4번도 같은 거예요. 2번, 4번도 같다. 그리고 1번, 3번, 5번은 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럼 결국에 얘네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의 요소들씩만 남기면 결국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느낌의 형태, 혹은 반대로 될 수도 있죠. 이러한 형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한쪽으로 방향으로 흐르는 그런 형태들이 남아서 총 두 가지의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어, 가격 흐름에서 써먹을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일직선, 거의 눕는 상태, 또 하나는 어떤 높이가 존재하는 흐르는 상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없는 상태예요. 높낮이가 별로 없는 상태. 그리고 이 친구는 높낮이가 있는 상태. 다만 둘 다 기간적인 요소는 있다. 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둔 상태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 데나 봐도 보면은 어, 어떤 한쪽 방향으로 시세가 난 형태, 그리고 다시 누운 형태, 그리고 다시 한쪽 방향으로 시세가 난 형태. 그러다가 또 이번 눕지 않고 바로 시세가 또 나고, 또 바로 시세가 나고, 또 바로 시세가 나는 형태. 그러다가 살짝 또 눕는 형태, 다시 또 시세가 일어나는 형태. 당연한 거죠, 사실.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철학적으로 뭔가 얘기를 했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결국에 우리가 겪어야 할 어떤 가격의 흐름은
1번 아니면 2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어떤 가격의 흐름 속에서 매매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1번 같은 경우 파동으로 나타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걸 거예요. 가격이 누운 상태겠죠. 고점과 저점이 거의 일정한 상태.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위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흐를 테고 아래로 간다면 뭐 이런 식으로 흐르겠죠. 어떤 가격의 높낮이가 일정한 상태가 아니라 계속 변동성이 있으면서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두 가지의 어떤 흐름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매매 방법을 다니다. 이미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결국에는 1번인 상태에서는 박스권이다. 2번인 상태에서는 추세가 나고 있는 상태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에 따른 매매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 박스권은 다들 알죠? 정말 쉽죠? 박스권이 확인되면 위에서 사서 밑에서 팔고 아니,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롱 입장이라면 그랬겠죠. 그리고 요거를 차트로 보여드리면 이런 그림이죠. 하락의 추세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번으로 이어졌다. 그랬을 때 위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사고 위에서 팔고 사고 위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겠죠. 그럼 이때 특징은 뭘까요? 보조지표를 활용을 했을 때 이때의 특징은 수렴이기 때문에 즉 가격의 높낮이가 제한적이고 하나의 박스권 안에서 논다라는 건 수렴이고 그렇다는 건 이동평균선으로 예를 들면 이동평균선들이 보이겠죠. 이랬을 때를 박스권이라 하고 박스권일 때 우리의 어떤 매매 전략은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파는 그런 전략으로 간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2번 케이스의 경우는 추세가 지금 현재 나 있는 상태. 이때가 아마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다 이제 비파갱피와 원리가 다 겹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제 다르게 설명을 하는 것뿐이지 비파갱피가 정말 저는 괜찮은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파갱피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그런 매매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매매 방식이 될 수 있는데 기파갱피는 이 박스권에서도 통용이 되고 이런 추세가 일어났을 때도 되거든요. 다만 이 박스권에서는 좀 더 손익비가 좋게 나올 테고 이 추세가 터지는 그런 장에서는 좀 더 재평단이 많이 나오진 않겠죠. 방향은 맞출 수 있어도. 왜냐면은 박스권에서는 저점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제 어떤 시드를 다 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추세가 터질 경우에는 제 시드를 다 태우기가 힘들죠. 여기까지 안 오기 때문에 저점까지. 왜냐면 이 저점까지 오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게 추세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쨌든 좋은 매매 방법이다. 잃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박스권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떤 추세가 일어났을 때의 매매 방법은 좀 달라야 돼요. 그림을 하나 그려보자면 전 이런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하나는 하락일 때 이런 그림을 저는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 고점을 넘겨주잖아요. 여기서 이 고점을 넘겨주고 그리고 나서 내려올 때 우리는 어디서 반등을 할까라는 그런 이제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추세가 일어난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어떤 지지가 되는 구간은, 물론 이제 매물대가 여러 개 겹쳐야겠지만 매물대가 겹쳐야겠지만 결국에는 이 고점이 이제는 지지로 변하면서 여기서 반등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 진입을 여기서를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가 뚫려도 파동이 끝나진 않았죠. 왜냐? 이 파동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손절을 이 밑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또 이 언저리에서 또 한번, 이렇게 제가 잡으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이게 기파갱피고, 결국엔 박스권이든 어떤 추세장이든 이러한 깃파갱피의 모습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깃파갱피를 만들었던 원리 자체가 그런 파동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동이 꺾이지 않는 한 나는 상승으로 볼 거야, 하락으로 볼 거야 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메커니즘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추세에서도 이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 쭉 내려오고 있을 때 이 저점이죠. 저점을 깨고 내려왔다 하는 건, 위로 올라오면 여기서 어떤 그 저항이 나올 확률이 높다. 하지만 여기에 파동이 살아있는 한, 여기를 뛰어넘지 않는 한은 얘는 하락의 연장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오든 이렇게 오든.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어떤 저항의 힘이 있겠지만 여기서도 저항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게 추세대로 흘러가는 거를 우리는 노려야 된다. 이거를 제가 차트에다가 미리 그려놨어요. 약간의 팁과, 또 아니죠 사실. 말 그대로예요. 알려드릴 건데 여기서부터 한번 끊어서 볼게요. 해가 터지기 시작한 게 여기니까. 자, 이제 강하게 상승 딱 들어왔어요. 상승의 힘이. 그리고 나서 여기를 찍고, 이때까지는 매수를 못 하겠죠. 만약 여기가 없다고 칠게요. 여기서부터만 보세요. 이쪽 그랬을 때, 자, 이제 시세가 났어요. 이평선들도 이제 위쪽으로 가고 있고, 그랬을 때 요 고점을 넘겨줬죠. 이 매물대들을 소화를 해주면서 넘어갔다. 그랬을 때 우리의 저점은 여기가 되겠죠. 제가 이 검은색 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그림 있죠? 그래서 이거 여기 돌파하면 여기가 저항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랬을 때 제가 이 띠 처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죠. 여기를 우리가 이제 노려야 할 매수 타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가 이렇게 뚫린다고 해도 파동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일부 들어가고 이 밑에서 또 일부 들어가서 평단을 끌어내려서 또 이제 손절 요 정도 되면 되겠죠. 여기 위에서 반등을 하면 우리가 매수를 2번을 했기 때문에 평단이 내려오니까 그만큼 손익비가 더 좋아질 수 있죠. 만약에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그래서 분할 진입을 하는 거고, 어쨌든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매수 타점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려오면 매수. 그리고 나서 가격이 올라요. 이제는 여기가 고점이 되겠죠. 그때 여기서 고점을 한번 실패를 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바로 또 뚫었어요. 그렇죠? 이제 여기가 고점이 될 테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확인해야 될 거, 여기를 뚫었잖아요. 여기를 뚫는 순간부터 우리는 여기가 이 파동의 저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 그림을 또 머릿속에 떠올려야겠죠. 자, 이 고점 라인을 뛰어넘어 줬다. 그렇다는 건 이 부분에서 다시 또
받을 매수 타점이 생기는 거다. 제가 지금 공격적으로 계속 매수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추세가 일어나고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추세가 일어났다는 건 채널을 그릴 수 있다는 말이겠죠. 를 하고 추세가 일어났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어서 가보면 여기가 이제 저점. 그러니까 여기가 뚫리지 않는 이상은 이 파동은 살아있다. 그리고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이제 내려오면은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를 다시 뚫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이 시점에 와서는 사실 이전부터 알 수 있죠. 여기였어도 알 수가 있죠. 이미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가 저점이 되는 거를 확인을 했고, 자, 여기를 뚫었잖아요. 여기를 뚫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게 상승으로 지속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매수 타점은 뚫었던 그 매물대 매물을 소화한 그 자리가 되겠죠. 그럼 거기가 지지로 바뀔 테니까. 하지만 여기가 뚫린다 하더라도 마지노선인 여기가 뚫리지 않는 한 파동은 살아있다. 상승으로 가려고 하는 힘은 아직 더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강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쨌든 스타점 여기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또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또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받냐? 여기서 받아야겠죠. 이 라인에서. 근데 보면 여기는 이제는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 그림이랑 여기 그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여기를 뚫었잖아요. 근데 얘는 못 뚫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걸 해야 된다? 의심을 해야 된다. 여기 오면 이제 어떤 매수세가 조금 부족해지고 있거나 혹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은 경우의 수는 어, 조금 더 이제 상승 배팅보다는 횡보나 하락으로의 추세 전환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격적인 진입을 하기가 힘들겠죠. 박스권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요 저점 우리가 만들어낸 이 저점이 깨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하락 컨펌이 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로 보고 딱 그어 놓는 거예요. 이 박스 안에서 논다는 거는 아직 추세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저점, 우리가 정해놓은 이 저점을 이탈을 했어요. 이미 이 전부터 계속 하락 추세는 소파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정해놨던 저점은 깨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반전이 일어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생각도 해야겠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하락이라고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돌파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올라왔다가 이제 재돌파를 하죠. 재돌파를 했어요. 여기를. 그렇다는 건 이제부터는 하락이 추세가 진행이 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그때 여기를 돌파를 했을 때 우리는 여기가 이제는 단기 고점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돌파를 하고 다시 반등을 할 때 우린 어디서 사야 되냐? 첫 번째 매수 타점은 여기죠. 지금 띠 처리해 놓은 구간. 왜냐? 여기가 이제는 일단 저항으로 바뀌었으니까 지지에서 뚫리고 나서 저항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뚫리더라도 아직 하락 파동 살아있죠. 제가 여기를 이제 단기 저점으로 잡았으니까 그렇다는 거는 아껴뒀다가 우리가 뭐 이런 부분 뭐 이전에 그 어떤 지지나 저항을 많이 받았던 이런 부분에서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요 위에서도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위에서 만약에 받을 사람은 어, 제 시드를 더 투자를 못했을 거고 요 밑에서 받았던 사람은 시드가 더 많이 들어갔겠죠. 근데 그건 어디서 지지나 저항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죠. 확률적인 거니까. 다만 확률을 높이는 거는 가장
어떤 지지나 저항이 많이 일어난 구간을 찾으면 된다. 그렇지만 거기도 뚫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받았다 칠게요. 나머지도. 근데 제가 생각해 놓은 여기 저점이 여기 고점이 뚫려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냥 손절인 거죠. 확률 게임이니까 100%는 없으니까. 다만 추세를 따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어서 가보면 어, 여기서 이제 다시 재차 하락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다시 뚫어줘요. 뚫어주면 자, 이 띠처리 해놓은 부분 여기가 첫 번째 매수 타점.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파동이 시작이 됐잖아요. 여기가 지금 그 고점 라인이죠. 근데 요 거리가 어때요? 멀죠? 멀기 때문에 조금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는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버틸 것인가? 혹은 일단은 여기서 들어가요. 여기서 들어가고 그 위에 예를 들어 요 영역대를 봐야겠죠? 여기서 지지나 저항이 가장 많이 일어난 구간이 어딘지를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여기서 지지나 저항이 많이 일어났다 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보고 여기 이상 뚫리면 손절. 그리고 나서 이 위에서 요 고점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아직 하락 파동이 전환됐다고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 또 어떤 이런 지나 저항을 많이 받았던 그 구간에서 다시 진입을 한다. 그리고 이제는 요 고점 여기가 뚫리면은 손절한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여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여기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들어갔는데 지금 고점은 좀 위에 있는데 여기까지 손절을 기다려야 되는 거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처 방법을 제가 제안한 거예요. 두 가지를.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 개 나눠서 트라이 해보는 거를 좀 선호하기는 해요. 이어서 보면 다시 어, 여기를 뚫었고 이제는 여기가 검은색 칠해놓은 거 있죠. 자, 이제는 여기가 뚫리면서 여기가 고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를 뚫리면 이제는 여기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면 숏을 노릴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요 라인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무서울 수가 있어요. 왜냐? 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이 돼야 되는데 이젠 슬슬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혹은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박스권을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추세의 전환을 예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 그림이죠. 여 그림이랑 여 그림이랑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진입을 조금 자중해야 되는 때가 온 거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됐어요.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때요? 추세 전환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다시 그 추세를 이어갔어요. 그쵸? 그랬을 때 우린 여기를 박스권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상황을 보면요. 제가 그 저점에서 깁하갱피를 쓰는 방법 뭔지 기억하시죠? 이 어떤 기준선이나 혹은 이평선 뭐 20이나 25선을 1대1 이상 뚫고 그리고 50선이 딱 모일 때쯤 여기를 밟고 다시 올라가면서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딱 그 그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 신호. 그러니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황. 다만 이거를 추세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그 확률에 배팅을 한 사람들은 네요. 여기서 이 라인에서 다시 숏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나서 또
여기를 깨줘야 되는데 깨지 못하니까 잠시 박스권을 만들었다가 결국에는 또 깼어요. 그쵸? 결국엔 또 깼고, 그러면은 이제는 다시 하락의 연속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은 여기가 단기 고점이 될 테고, 그리고 요 라인을 깼죠. 여기 라인을 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컨펌이 났죠. 여기서부터 이미 컨펌이 났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여기를 단기 고점이라 보고,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숏이 들어가야 된다. 올라오면 숏. 그리고 요번에도 또 올라왔는데 또 실패를 했죠. 이럴 땐 계속 나는 숏만 볼 거야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계속 숏을 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굉장히 변동성이 컸어요. 정말 위험했던 구간이죠, 사실. 여기가 이제는 저점이 됐는데 여기를 또 깨줬어요. 사실 뭐 힙소로로 봐도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봉 마감을 여기 밑에서 해줬기 때문에 뚫렸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여기서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가 뚫렸으니까. 근데 이거 손익비가 좋나요? 이 손익비가 말이 안 되죠. 나는 여기까지 여기를 고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요거 살짝 뚫었다고 해서 여기서 받기에는 너무 멍청한 그런 생각 아닐까요? 그럴 때는 매도세가 지금 충분히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는 일단은 그냥 관망을 하든지 혹은 이 단기 고점 제가 설정해 놓은 여기를 뚫을 때 이미 여기가 고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자,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의 추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뚫었던 자리들보다 더 많이 내려와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때부터는 어때요? 이미 여기서 한번 추세 전환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하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는 쭉쭉쭉 빠지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빠지잖아요. 그랬을 때는 요때 추세 전환 실패한 게 요때 다시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있겠죠. 그래서 계속 싸운 게 아닌가. 그래서 엄청나게 매도세와 매수세가 싸우기 때문에 이렇게 간격이 변동성이 컸죠.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어, 이 방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손해 볼 일은 없었겠죠. 이전에 단기 고점은 여기였었고 여기서 우리는 숏을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음, 요 우리가 진입한 이 자리에서 살짝 위로 왔다가 다시 계속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뚫리지 않는 이상 계속 관점이니까 이득을 받겠죠, 계속. 그러다가 결국에는 매수세가 졌죠, 매도세한테. 돼요? 여기를 뚫렸다. 여기를 뚫렸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다음번에 온다면 여기서 숏을 진입을 해야겠죠. 이 부분에서. 근데 어때요? 여기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반등이 안 나왔어요. 사실 여기까지 반등이 나왔으면은 기간적으로 여기까지 반등이 나왔으면 여기서 숏을 진입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멈췄죠. 여기서 멈추고 이제는 저점을 지켜주는 형태로 가고 있다. 그렇다는 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요거, 하나는 요거나 요거. 그렇죠? 그럼 이 첫 번째 형태로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게 이 그림에서 나온 거고,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저점에서 잡는 방법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컨펌이 되죠. 근데 사실 여기서 추세 전환이 일어나려면 이렇게 왔다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죠. 그렇다는 건 이 그림은 여기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밑으로 한 번 더 빠졌지만 이 추세의 어떤 연속으로 나왔지만 아직은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요 그림에서의 어떤 특징은 이동평균선들이 모인다. 그리고 그거는 박스권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의 매매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겠죠. 그러다가 어느 한쪽으로 추세가 딱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또 이런 매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추세를 돌려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은 그때는 조금 숏 포지션을 고려하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 갈 거면 진작에 갔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기간 조정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힘을 만약에 어떤 매수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친구들은 여기서 물량을 막 받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물량을 받았다가 한 번에 뚫겠죠. 그러면은 이때의 어떤 매물대는 저항으로 작용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올라오면은 여기서 떨어졌다가 강하게 반등을 해서 여기까지 온다라고 하면 전 여기서는 숏을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미 시간 조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돌려서 올라오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나오더라도 살짝만 눌렸다가 이제는 추세 전환이 일어나서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또 경험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많이 한번 봐야 돼요, 차트를. 그래서 저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한번 일단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동그라미에서 일단 시작을 한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를 어떤 높낮이와 기간적인 요소를 준다라고 하면 이러한 형태가 되고, 그리고 여기, 여기는 다 같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버리면 이거나 이거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일직선이다. 그리고 여기에 파동을 입히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테고, 이의 특징은 이평선들이 모일 테고 가격의 높낮이가 일정하게 진행이 될 거다. 그랬을 때 매매 방법은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케이스, 즉 가격의 높낮이가 있는 추세가 생기는 그런 형태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랬을 때는 이 고점을 넘겨주면 거기가 지지가 될 수 있으니 오면 여기서 받는다. 다만 파동이 여기서 지지가 실패를 했더라도 파동이 아직 밑에서 시작된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지 않는 한 계속 들고 가야 된다. 다만 분할로, 그걸 생각해서 분할로 우리는 항상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가 뚫리면은 커트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이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손익비가 좋은 매매가 될 거고, 멀면은 손익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멀리 있을 때에 다시 그려 볼게요. 멀리 있을 때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된다. 예. 이것도 좀 멀진 않죠. 다시 죄송해요.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가 해야 되니까 다시 해야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우리는 받아야겠죠. 근데 손익비가 너무 멀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들여다봐야 된다, 매물대를. 그랬을 때 여기서 일단은 받고, 그리고 나서 이 매물대가 이 밑에 쪽에 존재하는지 위에 쪽에 존재를 하는지 보고, 만약에 여기서 1차를 받고 이 밑에 매물대가 있다면 거기서도 한번 2차 받고 거기 뚫리면 일단 손절.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받고 뚫리면 손절했다가 이 밑에 매물대에서 다시 한번 트라이. 그 다음에 이 파동, 처음에 기준을 정했던 이 파동의 시작점, 여기 밑에가 뚫리면은 나는 그때는 손절할 거야 라고 이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할 때도, 아이고, 너무 간 나머지,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 어떠한 가격이 뚫리면은 여기서부터 파동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고점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받아야 할 구간은 여기다.
반대로 손익비 생각하면서 여기 구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는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이 길이가 길면 손익비가 안 좋기 때문에 이때 또 매매 전략은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라는 거를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시세를 나타내는 가격의 흐름을 나타내는 도형은 원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를 분해를 해서, 저처럼 분해를 해서 계속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간적인 시간적인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원을 이렇게 밀어 가지고 이런 거를 한번 매매에 적용을 해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조금 유익한 영상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경험이다. 저도 지금 뭐 많이 벌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지금 저는 까먹고 있어요. 까먹고 있는데 그래도 멘탈이 조금 흔들려도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나마 기분이 좀 좋은 거는 제가 매매를 실패할 때마다 뭔가 새로운 거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수업료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렇게 아깝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매매를 하면서 그냥 내가 손절이 나왔어. 예를 들면 수익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 나쁜 건 당연해요. 근데 기분 나쁜 거에서 멈추지 말고 항상 계속 연구하려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